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오늘은 피아 식별 3탄 3부 한번 시작해 보는데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계속해서 과거 역사 얘기를 쭉 이어서 하면 이야기가 좀 편하긴 한데 너무 좀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2편의 말미에 얘기했던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돈의 관점에서 본 전 세계의 글로벌 전쟁, 싸우고 있는 거, 요게 어떤 구도가 있냐, 뭐가 핵심이냐, 기축통화의 패권, 앞으로 미래 시대는 어차피 디지털 화폐로 간다. 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 바뀌는 방향의 패권, 바뀌는 시점에 이 패권을 갖고 지금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전의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드렸죠. 그러면 그 근거를 또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쪽 편과 이쪽 편 피아식별을 나누는데 조금 더 접근이 빠르고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요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싸움의 결정판, 그저 기축통화의 패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누가 왜 싸우고 어떻게 편이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거죠. 역사 공부하는 도중이지만 이번 시간에 이 싸움은 세상을 지배하던 그룹, 그저 로스차일드를 중심으로 한 그 그룹 내부의 갈등과 분열에서 시작된 것이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싸움, 그들과 함께 이어지는 여러 세력들의 이권을 가진 자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면 돼. 그 큰 줄기의 피아식별은 그렇게 나눠보면은 조금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로스차일드 가문의 갈등부터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로스차일드 그룹의, 그죠? 금융그룹이죠. 어쨌든, 금융그룹의 경영 승계가, 어디로 이어졌냐면, 원래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이어져 왔다라고 했잖아요. 영국의 로스차일드 중심으로. 로스차일드 그룹 승계 과정에서, 프랑스가 영국이 그동안 주도해서 이렇게 로스차일드 가문을 이끌어 왔는데, 물론 나눠져 있어. 각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사업이 다 있고 했는데, 그게 이제 승계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최근에 아주 많은 인물들이 로스차일드 가문에서도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사라졌잖아요. 어떻게 죽었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뭐 그것도 이 싸움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모르겠고, 그치? 어찌됐건 프랑스의 알렉산드르 드 로스차일드 쪽으로 경영 승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영 승계를 통해 가지고 2015년 영국과 프랑스의 로스차일드가 합쳐지면서 로스차일드 앤 코라는 회사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거 이름 자체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기사가 얘기하는 것도 그건데, 이름 자체가 로스차일드 가문의 규칙에 위배가 돼. 이름 자체가. 로스차일드라는 이름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알렉산드르 로스차일드, 아니면 벤자민 로스차일드,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누구 로스차일드가 이렇게 붙어야 돼. 사업체 이름에도. 근데 그거를 어겨버렸어요. 그럼 그룹의 승계가 프랑스의 알렉산드르 로스차일드로 옮겨갔는데, 이 영국과 프랑스 로스차일드가 합쳐지면서 아예 누구누구의 로스차일드가 아니라 그냥 로스차일드 앤 코라는 이름을 써버리니까 문제가 됐던 거야. 근데 그 외 나머지 쪽에 조금 큰 로스차일드 세력이 있다 그러면은 어디가 있어요? 스위스 쪽이 있어요. 스위스 쪽. 금융 쪽으로는 아주 탄탄한 쪽이죠. 영국과 프랑스의 로스차일드가 합쳐지면서 모든 로스차일드를 대표하듯
로스차일드란 이름을 가져다가 회사 이름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 의도도 있었을 수도 있지. 얘네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 회사가 모든 로스차일드를 대표하는 기업처럼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요? 아드리안드 로스차일드라고 벤자민 로스차일드의 부인이 있어. 그 벤자민 로스차일드와 아드리안드 로스차일드는 부부야. 그죠? 근데 스위스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스위스 에드몽드 드 로스차일드라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이거는 그 벤자민 로스차일드의 아버지일 거예요. 이름이. 그죠? 그 스위스를 기반한 그 기업을 경영을 하고 있는데 벤자민 로스차일드와 아리안드, 그치? 아리안드 로스차일드가 소송을 벌입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소송을 벌려. 스위스 쪽에서. 이 사건 이후에, 프랑스 로스차일드와 스위스 로스차일드가 피 터지게 싸우는데, 이 소송 끝에 누가 이기냐면, 스위스 로스차일드 쪽이 이겨. 에드먼드 드 로스차일드 쪽이 이겨요. 그죠? 그 이후에 이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안드 드 로스차일드, 이 여자, 그죠? 벤자민 로스차일드의 부인이자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야. 그리고 유대교로도 개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집에는 아들도 없어. 딸만 셋이 있어. 그죠? 그래서 어찌됐건, 요 사건, 경영승계. 일단은 윗대들이 다 갑자기 죽고, 이제 밑으로 내려온 거야. 밑에 애들한테 물려받는, 이것도 웃기죠. 아니, 우리나라 대기업은 가족 승계를 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지들은, 가문이 줄줄줄 지금 7대, 그 밑에까지, 자식들까지 하면 8대까지 내려와 있어. 8대까지 내려와 있죠. 처음에, 시초에서부터 5 아들이 각 나라로, 지역으로 가서 은행 사업을 하면서, 이게 5개, 5 아들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게 7대, 8대까지 내려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에는 자식들이 어떻게 우리 적이 많으니까 똘똘 뭉쳐서 우리 가문을 키우자. 전 세계 유럽에 흩어져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적이 없죠. 그리고 여러 대를 거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서로 그때 예전처럼 유대관계가 있을 수가 없지. 그리고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끼리 더 많은 이권을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그런 시기가 도달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요 스위스 쪽에 로스차일드, 요쪽을 한번 보자고요. 벤자민 로스차일드, 그죠? 벤자민 로스차일드와 리안드 로스차일드가 부부라고 했죠. 근데 벤자민드 로스차일드가 사망을 합니다. 에드몽드 로스차일드 그룹의 오너였어. 그죠? 오너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와이프가 아리안드 로스차일드가 맡아서 하고 있죠. 조용히. 전 세계 금융시장의 황제인 로스차일드 가문의 한 분파인 에드몽드 로스차일드, 소유 중인 벤자민 로스차일드 투자되고 있다는데 무슨 스위스 쪽에 기반을 두고 스위스가 어떻게 했냐면 동구권,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동구권의 동유럽 쪽이죠. 그리고 러시아까지 해가지고 이쪽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통일을 시키는 그래서 어느 정도 큰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 쪽이죠. 그래서 쭉 보면은 아리안느 드 로스차일드와 그녀의 딸들은 그녀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벤자민 드 로스차일드가 스위스 프레그니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봅시다. 사인이 심장마비야. 냄새가 나죠. 사인이 심장마비. 그리고 에드몽드 로스차일드 남자가 어쩌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포스트에 따르면 에드몽드 로스차일드 그룹은 약 1600유로로 추정되는 자산을 운영하고 2600 직원을 가지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 여기에 중요한 게 나와. 에드몽드 로스차일드 그룹은, 스위스 쪽의 로스차일드 그룹은 이스라엘의 투자회사를 갖고 있으며 교육기관에 많은 기부를 했다. 그와 그의 부인은 지난 4월 이스라엘 병원 22곳에 쓰기 위해 의료장비 구입에 5천만 뉴 이스라엘 세켈을 기부했다. 이스라엘 쪽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을 갖고 있다. 스위스 로스차일드 쪽이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1대부터 얘기해가지고 시조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벤자민 로스차일드가 언제 죽었냐면, 기사를 한번 볼게요. 2021년 1월이야. 2021년 1월이면요, 트럼프가 재선에 탈락을 하고 나서요. 그죠? 저는 조금 의심스러운 게 이런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요 기사도 한번 볼게요. 트럼프의 첫 부인 이바나 자택에서 사망. 이방카 충격에 빠졌다. 트럼프의 첫 부인 이방카의 엄마죠.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명을 이바나는 아름답고 훌륭한 여성이에요. 자, 근데 그는 이바나의 사인을 직접 밝히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심장마비가 사인이라고 전했다. 왜 다 심장마비야? 근데 그게 언제냐? 2022년 7월. 트럼프가 대선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벤자민이 죽고, 그 이후에 2022년 7월. 자, 그리고 트럼프 쪽에 뭔가가 자꾸 죽어. 그죠? 그 전에는, 자, 트럼프의 동생 로버트, 71세, 뭐, 나이는 많긴 한데, 이거는 언제야? 선거 전이야, 바로. 그죠? 올해 11월이 선거야? 그럼 8월, 지금이야. 지금쯤에 선거를 앞두고, 한참 선거 전이 막 펼쳐지고 있는 그때, 죽어요. 근데 여기도 좀 이상해. 죽음이 조금 이상해. 그냥 병원에서 밝히질 않아. 사인을.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죽었어. 뭔가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주변 사람들이 지난 대선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 나가. 트럼프가 대선을 지고 나서, 그죠? 이렇게 심장마비로 벤자민이 사망을 합니다. 어쨌건 에블린드 로스차일드, 제이콥 로스차일드 최근 다 사망을 했죠. 몇 년 사이에. 그리고 림포레스트 드 로스차일드, 그 부인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어떻게 ESG를 막 홍보하고 그 준비를 1960년대부터 자료를 뒤져보면 ESG라는 거 우리 얼마 안 됐었잖아요. 근데 요즘엔 또 조용하죠. 왜? 이 림포레스트 드 로스차일드 이분 자체가 ESG의 어머니야, 완전히. 근데 어떻게 돼? 요즘에 한 발 뺍니다. 살짝 발을 빼. 뭔가 이 안에서도 지금 기류가 이상한 거예요.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인물들이 물갈이가 되고 있어. 최근에.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 가족 내에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막 뭔가가 흘러가는 듯한 모습. 그죠? 그러면서 원래 같이 협력했던, 그죠? 그런 관계, 글로벌 금융 세력들, 이들도 서로 뭔가 대립을 하고 각축전을 벌리는 뭐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일단은 추측하고 지금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좀 이해가 편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가 디지털 화폐, 은행을 만들겠다. 자, 여기에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 미국의 블록체인 기업 서클, 연방정부 승인받아 상업은행이 될 것이다. 오는 4분기 스펙 합병 거쳐 뉴욕 증권거래 사망. 제레미 서클 CEO는 바젤3 규제 표준어죠. 골드만삭스의, 왜 중요하죠? 골드만삭스의 투자를 받아서 미국 정부 주도
CBDC와 경쟁할 수도 있다. 이게 핵심이야. 이게 디지털 화폐 은행 되겠다 그래. 근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미국의 블록체인 기업 서클이 국가, 그죠? 미국의 국가 디지털 화폐 은행이 되겠다고 천명을 했다라고 기사에 되어 있습니다. 서클은 미국 달러에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 그죠? USDC 발행사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요, 1달러당 코인 하나, 이렇게 연동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은 이걸 연동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뭐 계속 요거를,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기존에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고, 기존 시스템을 갖고 있는 연방준비은행, 헤드, 그죠? 연준에서는 이걸 가만히 냅둘까요? 자기네 패권에다가 도전을 하는 거야. 디지털. 얘네는 CBDC가 뭐의 뜻일까? 뜻이 CBDC. 이거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CBDC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중앙은행이 아니잖아. 그런데 어떻게 돼? CBDC. 어차피 디지털 화폐로 가는데 자기네가 국가 디지털 화폐 은행, 디지털로 바뀌는 화폐가 바뀌는 시점에 자기네가 중앙은행이 될 수도 있다. 결국에 뭐야? 골드만삭스 투자받아서 미국 정부 주도 CBDC. 그죠? 연준에서 하는 CBDC와 경쟁을 할 수 있다. 자기네가, 기축통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도전장을 내밀었으니까 당연히 연준은 누구예요? 영국, 프랑스, 로스차일드 쪽이잖아. 그쵸? 가만히 냅뒀겠냐 이거죠. 그러면 일단 지금 봐봐. 이 서클이라는 기업과 골드만삭스는 연준과는 대척점에 있네. 그죠? 여기서 이제 하나 나오는 거지. 골드만삭스와 서클은 연준과 대척점에 있다. 골드만삭스. 중요해. 그러면 영국, 프랑스, 로스차일드와 대척점에 있는 건 지금 누가 싸우고 있어요? 스위스 로스차일드가 싸우고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스위스 로스차일드와 골드만삭스 쪽에 연관이 있는지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지? 자,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국제결제은행부터 CT, 골드만삭스까지 도매 CBDC 실험에 박차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보시면 스위스가 나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인 스위스 국가은행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도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결합하여 블록체인 금융과 블록체인 금융 서클 같은 전통 금융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거기에 같이 이 사업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보면은 시티은행, 미국의 은행들이에요.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골드만삭스가 나오죠. 하이포더카뱅크, 그 다음에 멘즈버그, 그 다음에 어디냐? UBS까지. 그러면 얘들이 누구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나? 누구에 도전을 하고 있나? 연준에 도전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죠? 아니, 미래에 디지털 화폐로 가는 건 정해졌는데, 이 디지털 화폐로 가는 시점에 기존 시스템인 연준의 기축통화 패권에 얘네가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아까 골드만삭스의 투자를 받아서 중앙은행에서 하는 CBDC와 경쟁을 할 수 있다. 기사에 나온 데는 제가 하는 얘기. 근데 거기에 동참하는 게 지금 크레딧 스위스, 골드만삭스, UBS, 시티은행 이런 애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다. 엄청난 얘기지. 엄청난 얘기죠, 이거는. 그죠? 이러면 피하 식별은 좀 되는구나. 이렇게 편이 나눠지는구나. 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차피 화폐는 디지털 화폐로 가. CBDC는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 그거에 반해서 얘들이 기축통화 발행권에 도전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연준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죠.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뭐가 있어요? 미 대선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 봐봐. 좀 전에 이런 요 기사. 이게 언제야? 2021년 8월 달이죠. 트럼프는 연준과 대척점에 있잖아, 지금. 영국, 프랑스, 로스차일드와 대척점에 있잖아. 근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트럼프가 재선에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연준 입장에서. 프랑스, 영국, 로스차일드 입장에서. 그쵸?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떨어지니까, 이런 기사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이유야. 2022년 1월달. 아, 그래? 연준에 대항해서, 뭐, 트럼프는 떨어졌지만 준비한다. 시티, 골드만삭스, 크레딧 스위스, 그지? UBS, 뭐, 이런 데가, 같이 준비를 한다. 스위스의 중앙은행과 함께. 뭐 이런 얘기. 어마어마한 얘기. 당선시켜서 영국 플러스 로스차일드 입장에서는, 그리고 스위스 로스차일드를 중심으로 한 이쪽점에 있는 이런 시점에서, 그럼 이것도 뭐예요? 이런 지금 스위스 로스차일드와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UBS, 크레딧 스위스 얘네는 한 편이구나. 딱 나눠지죠? 한 편이구나. 시움직에는. 스위스 쪽에 다른 사건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과거에 블랙스톤, 미국의 은행이에요. 기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 세컨더리 PE 사업부를 인수했다. 크레딧 스위스. 이게 언제냐면 2013년도예요. 2013년도. 블랙스톤이 크레딧 스위스의 세컨더리 PE 사업부를 왜 인수했냐? 근데 이 시점을 딱 보면은 언제야? 러시아가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크림반도를 합병한 전쟁. 바로 그 직전. 그때. 스위스 하면 뭐예요? 스위스 하면 푸틴. 그 다음에 푸틴의 그 배후 세력인 올리가리. 그죠? 유태인들이죠? 이들의 자금이 어디다 숨겨놨을까? 비자금이나 이런 것들. 스위스에다 우리도 소위 다 얘기하잖아. 비밀 금고, 비밀 계좌, 뭐, 스위스 금고에다가 숨겨놓으면 된다. 그래, 당연하지. 그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거 오픈해라. 하니까 어떻게,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 로스차일드 쪽에서, 그거 안 돼. 우리 고객의 정보는 우리는 절대 오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 쪽에서 블랙스톤 기업을 통해 갖고, 그럼 인수해.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보려고 했겠지. 자금이 얼마나 있고 누구누구의 자금이 있고 이걸 동계를 시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치열하게 싸웠겠죠. 그 내부에서도. 스위스 로스차일드 쪽이랑 또 이 미국의 이쪽이랑 블랙스톤 쪽이랑 해갖고 막 치열하게 싸웠겠지. 결국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어떻게 해요? 크림반도를 뺏어서 합병을 해버립니다. 그죠? 푸틴이 나와. 올리가리가 나오고요. 러시아 쪽이잖아. 얘네가 어느 쪽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푸틴의 자금을 보호하고 그쪽을 지금 막아주고 있는 게 어디야? 스위스 로스차일드잖아. 그럼 봐봐. 스위스 로스차일드랑 트럼프랑 한 편이야.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시티은행, UBS 얘네가 한 편이고, 그러면은 푸틴과 트럼프가 한 편이네. 그죠? 이거 기존에 공산주의와 뭐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진영 논리로 해가지고 냉전 시대 때 했던 그 논리로는 지금의 이거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 그죠?
돈의 관점에서 나눠서 봐야 되고 과거 역사의 관점에서 나눠서 보면 다 떨어지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과거 그 이데올로기 시대에 냉전 시대에 그 관점과 잣대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얘네들은 어떻게 일반 국민들을 그 잣대 속으로만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만의 리그예요. 그들만의 리그인 거예요. 지금 저들만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편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추적해 나가자 이런 얘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푸틴의 자금 압박하기 위해서 뭐 이러는 건가? 잘 봐봐요. 왜 그런 생각이 나면 이것도 봐봐.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요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시 침공했어. 그죠? 이게 날짜가 보면 언제 2022년 6월 28일 딱 침공하고 나서 어쩌면 크레딧 스위스 뭐 이런 기사가 뜬 거야. 마약 조직 자금 세탁 연루돼서 실형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공격을 하는 거야. 불가리아 마약 조직 세계 5위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가 남미로부터 마약을 들여 유통시키는 불가리아 마약 조직과 관련된 자금 세탁. 이거 많이 그치? 불법적인 사업. 그지? 근데 당연히 스위스에는 그런 자금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건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여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지? 어찌됐건. 그리고 뭐 크레스은행 여러 직원에게 자금 세탁법 방조 혐의로 집어넣고 뭐죠? 마약 중개로 실현하는 각 선고하고 막 공격을 해. 그죠? 여러 가지. 마카오 도박왕인 스탠리 호 회장의 아들 마리호가 일본 와카야마시의 건설을 추진하던 카지노 리조트에 수십억 달러를 빌려줬고 이 프로젝트 최종 실패하고 막 공격을 여기저기다. 근데 카지노 사업, 마약 사업, 그리고 자금 세탁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이거는 누가 하는 거야? 누가 하는 거야? 저기 얘기했잖아. 트럼프 지지 후원 세력이었던 해적들,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푸틴의 자금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다? 뭐 가능해요. 그것도 맞는 얘기야. 그럴 수도 있죠. 또 뭐가 있어? 로스차일드 간에 지금 싸우고 있다 그랬잖아. 영국, 프랑스, 그리고 스위스. 스위스가 푸틴과 올리가르의 자금을 지금 관리하고 있지. 그죠? 그거를 파헤치려고 블랙스톤이 10년 전에 가서 크레딧 스위스의 일부를 인수를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잘 막아오고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미국 자체에서 크게 쑤시고 들어가는 거야. 영국, 프랑스 쪽에서 이제 쑤시고 들어간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 길어진다. 그리고 그치. 뭐 그러니까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게 당연한 걸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와요. 자, 여기에 보면은 어느 정도 일단 피하 식별이 나오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어느 정도 나와. 이렇게 나눠서 해볼게요. 맨 위에 이거를 쫙 적어서 한번 하면 더 좋을 텐데 나중에 그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영국과 프랑스의 로스차일드. 얘네와 같은 편이 또 그러니까 반대 대립점에 있는 쪽은 스위스 로스차일드겠네. 그죠? 지금 미국의 대통령 후보, 미국의 대선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는 뭐 아직 바이든이라고 할게요. 바이든 해리스 이쪽이죠. 민주당 쪽에. 그리고 반대쪽에는 트럼프죠. 스위스는 누구와 연관되어 있어요? 푸틴과 러시아지. 푸틴의 러시아. 트럼프가 되면 미국과 러시아는 편이 될 수 있어. 한 편이 될 수 있어. 미국과 러시아. 여러분 이거 판이 정말 상상도 못하는 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돈이 핵심이라 그랬죠? 연준.
연준이 달러를 기반으로 한 기축통화, 달러 기축통화를 그 시스템을 같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연준. 그거에 대항하는 골드만삭스를 중심으로 한 크레딧 스위스, 시티은행, UBS 등의 월가 글로벌 투자은행들.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뭔가 저들만의 기축통화, 기축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 얘네가 어느 쪽이야? 스위스 로스차일드 쪽이네. 여러분, 이 판이 작은 판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 싸움이. 전 세계 각국, 국가별로도요, 그 안에 무조건 이 국가는 이쪽 편, 이 국가는 이쪽 편, 이렇게 나눌 수가 없고요. 그 안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쪽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 세력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안에도 이쪽과 연관되는 세력이 있겠죠. 정치권이건, 금융권이건, 뭐건.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딱, 부자 그릇이 딱 잘라갖고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 근데 큰 맥락의 싸움의 줄기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중요한, 캐리비안 해적들의 후손들. 걔네가 누구야? 걔네가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의 출신들. 그리고 걔들이 골드만삭스 출신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는 푸틴과 연관이 됐고, 푸틴은 스위스와 연관이 돼. 스위스 로스차일드는 그러면 얘네들과 다 연관이 돼. 그죠? 그리고 중동이나 중국이나 일본, 한국은 나중에 또 하나하나 까면서 정리를 하도록. 한 번에 다 하면 또 재미가 없죠. 그죠? 자, 미국의 블랙스톤이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해갖고 고객 명단이나 얼마의 돈이 어떻게 있고 이걸 자료를 보려고 했겠지. 그쵸? 그러니까 인수를 했겠죠. 이쪽에서 공격을 딱 들어간 거야. 안 까니까. 좀 까라 하는데 안 까니까. 근데 스위스 로스차일드 쪽에서 이거 안 돼! 막 이랬겠지. 그죠? 그 막 싸웠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 했어요? 이런 기사가 터지고 이렇게 공격을 막 거세게 해버려. 빌미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걸 빌미로 막 이렇게 크레스를 공격해버리니까 이게 언제예요? 2022년 6월 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버린 거지. 이건 뭐 추측이긴 하지만 1670년 역사의 크레딧 스위스 이렇게 몰락했다. 부도를 내버립니다. 부도를 내버려. 더 이상 못 버티겠구나. 이거 까야 되는 상황이 되겠구나. 하니까 어떻게 해요? 버티다. 그냥 크레딧 스위스를 부도를 딱 내버려. 그죠? 그리고 나서 역사 속에 크레딧 스위스가. 그죠? 근데 봐봐요. 속전속결이네. 크레딧 스위스가 스위스 경쟁은행 UBS에 인수됐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죠? 역사가 167년짜리 은행이 고작 32억 3천만 달러, 약 4조 원의 경쟁업체에 팔렸다.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UBS가 지금 크레딧 스위스의 경쟁은행이에요? 이라는 거는 알고 있잖아. 이 기자도 안 보나? 같은 팀이라니까? 크레딧 스위스하고, 그죠? UBS는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같은 팀이야. 그런데, 고작, 아까 몇 조 원? 거기에 팔렸대. 4조 원의 경쟁업체에 팔렸대.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CSA,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의 몰락의 직접적인 트리거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때문이래.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이렇게 공격을 해.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해? 그것도 어떤 식으로 해놓고 미리 포섭을. 블랙스톤이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를 해서 직접 들여보려고 싸움을 10년간 했어. 근데 버티고 버텼는데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아예 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딱 만들어 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부도 처리를 해버린 거지. 근데 부도 처리를 하는데 누구한테 팔아? 그죠? 이건 UBS가 인수를 해버렸다. 근데 적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기사도 알 정도지만 결국에 뭐 경쟁업체처럼 근데 한 팀이야. 한 팀이. 우리가 나눈 기준에 보면 한 팀이.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모든 게 다 해서 실리콘밸리 은행 때문에 CS가 파산을 했다? 아, 이게 소리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진짜 이유가 뭔지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딱 떨어져서 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내용이 좀 정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로스차일드 가문 안에서도 지금 싸움이 일어났구나. 싸움이 일어났구나. 승계 과정 통해서 영국의 로스차일드가 조금 몰락을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쪽으로 합병이 되면서 이렇게 같이 합쳐지면서 프랑스 쪽으로 로스차일드 가문 전체가 좀 가는 그림이구나. 근데 스위스 쪽이 어떻게 돼요? 자, 까라. 푸틴의 푸틴의 자금 출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걸 까부니까 딱 막아. 어떤 게 먼저인지 몰라요. 싸움의 원인이. 근데 어떻게 돼? 대립이 있지. 그리고 이쪽은 기분 나쁠 수 있죠. 지들이 합쳐갖고 이름을 어떻게 해요? 아예 로스차일드 그룹을 써버려. 이거는 가문의 규정에도 위배되고, 그치? 법정 소송을 했는데 그것도 이겼어. 스위스 쪽. 그리고 또 뭐야? 얘네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기축통화의 패권에 대한 도전을 스위스 로차일드를 중심으로 한 금융 세력들이 하고 있네. 이 싸움이 작은 싸움이 아니고. 그런데 얘네가 트럼프 쪽과 연관이 있고 푸틴과 연관이 있네. 그러면 얘네는 어디 와? 연주는 반대쪽인 바이든과 해리스 쪽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그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싸우고 있구나.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구나. 정도까지만 지금 딱 그러면은 피아 식별이 어느 정도 한 1-20%는 나눠졌어. 근데 아주 중요한 큰 것들부터 나누고. 근데 그 밑에 이제 따지면 장기판으로 따지면은 왕하고 사하고 뭐 이렇게 차, 호, 뭐 그지? 이 정도는 이제 딱 나눠져 있어. 나눠놨어. 그 다음에 이제 쫄들하고 상하고 마하고 뭐 이런 애들이 또 어느 쪽으로 어떻게 편이 나눠져 있는지를 또 봐야 되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권 싸움이잖아요. 기축통화의 패권도 있지만 얘네들이 추구하는 사업 자체가 완전히 달라. 그런 쪽이에요. 물론 얘네들은 정상적인 사업도 하지만 법적인 사업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이긴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가는 곳은 똑같아. 가는 곳은 똑같은데 방법적인 거나 이런 게 다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우리들이 개인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게 더 유리한가 요거를 찾아야겠죠. 또 개인의 입장에서는 요 싸움 속에서 내가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지 향후에 내가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설 수 있겠구나.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맨 나중에 해야 되는 얘기를 앞으로 당겨서 즉 로스차일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기축통화의 패권에 관한 얘기구나.
그거를 맥락으로 중심에 딱 놓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구도가, 피아 식별이 이렇게 되는 건 얘네가 같은 한 팀이라고 상상이 안 되는데 얘네가 한 팀이네. 얘네가 한 팀이고, 이렇게 나눠진다. 전, 그렇게 나눠놓은 다음에요.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맞춰봐. 대입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딱딱 따라가. 이게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저도 되게 헷갈리는 게 많았어요. 헷갈리는 게 많은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기사들을 보니까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아주 사소한 내용의 일들도 그냥 이 흐름의 맥락에 갖다 끼워가지고 딱딱 맞아 떨어져. 아, 이래서 얘네가 이 사건을 만들었고 이 사건이 일어났고 이래서 일어났고 그러면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고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반격하고 있는 거고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정말 투자의 방향으로도 쉽다. 접근하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그거죠. 그죠? 자, 호들 하셨고 4편 되도록 빨리빨리 이게 모르겠어. 제 생각은 지금 한 33편까지 갈 것 같은데 얼마나 속도전을 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 33편인지는 하는 사람들은 알지. 그죠? 자, 수고들 하셨고 다음 편에 4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